자, 엘체와 마요르카의 라리가 32라운드 경기. 엘체가 3대0, 42분에 요한 모리카, 58분에 비가스, 82분에는 이강인의 자책골, 이렇게 3골로 해서 3대0 대승을 거두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경기 승리로 인해서 엘체는 최근에 3연패였는데 그거를 끊게 됐고, 또 일시적으로 13위까지 순위가 오르면서 강등권을 완전히 탈출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자체의 점유율은 5대5 비등비등했고, 슈팅 숫자는 6개 대 13개, 엘체가 13개, 모르겠네요. 유효 슈팅이 2개로 동률, 유효 슈팅이 2개 동률. 그리고 잠깐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엘체는 2명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 모리카하고 에드가 바디아. 요한 모리카는 이 선수가 엘체 에이스예요. 엘체의 공격이 주로 왼쪽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게 이 선수가 오버래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능해지는 부분인데, 오늘도 한 골 넣었죠. 귀중한 선제골. 사실 그 슈팅을 때리는데 각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웬만한 선수들은 슈팅을 때려서 골 넣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는 그걸 합니다. 그것도 수비수가 앞에 4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왼발로 때려서 선제골을 넣는다는 거. 사실 선제골이라는 게 경기에서 가진 의미가 크니까, 또 그런 식으로 넣으면은 이제 상대가 위축되기도 좋고, 거기다가 이제 수비적인 기여도 클리어 3번, 인터셉트 2번, 소파스코어 기준, 이 정도면은 공수 양면으로 좋은 활약을 펼친 모히카가 되겠다. 그리고 바디아 골키퍼는 선방은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막판에 결정적인 거 2개를 선방합니다. 거의 골대에 들어가는 거 2개 다 선방했죠. 다 쳐냈죠, 그냥.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클린시트가 안 될 수도 있었던 걸 자기 손으로 클린시트를 만들어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마요르카에서는 일단 3실점을 했기 때문에 골키퍼 세리오 리코한테 책임을 안 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물론 리코의 잘못이 다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경기에서는 수비 자체가 좀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선방이 제로고, 또 3번째 이강인 선수의 자책골이 들어갔던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이거는 골키퍼가 좀 제대로 각 잡고 나와서 막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그렇게 굴절됐을 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굴절된 순간부터는 이강인 선수한테 맞은 거는 정말 운이 안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골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도 그 전에 선방을 좀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선수는 파브로 마페오. 이 선수는 오른쪽 백으로 나와서, 사실 엘체의 왼쪽 공격이 활발하게 전개가 됐으니까 전반부터 거기에는 이제 이 선수의 부진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태클 한 번, 인터셉트 한 번, 수비 지표 자체도 별로 그렇게 썩 인상적인 편이 아니고, 또 패스 성공률도 55%밖에 안 됩니다. 물론 45분 만에 교체가 됐죠. 물론 여기에는 전술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또 하나의 영향은 이 선수가 그렇게 썩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45분 만에 교체가 된 데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에서 엘체와 마요르카는 전부 다 둘 다 5-4-1 또는 5-3-2가 되는 포메이션 들고 왔고, 엘체의 공격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로 왼쪽이 대부분이었는데, 역시나 홈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엘체가 공격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경기가 계속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둘 다 좀 다이렉트 축구를 추구하는 편인데,
엘체에 비해서 마요르카는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엘체에 비해서 마요르카는 롱볼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마요르카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강인, 쿠보, 앙헬 3명 투입하면서 좀 변화를 꾀하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변화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 전에는 공격이 거의 아예 안 풀리다시피 해가지고 유효 슈팅도 안 나오고 아예. 하지만 이 셋이 들어가면서 조금 중앙 공격이 그나마 전반에 비해서는 후반에 중앙 공격이 조금 활발해졌고 또 짧은 패스로 풀어가는 빈도도 증가를 했고, 하지만 원톱 무리키에게까지 그게 갔어야 슈팅이 나오는 건데 무리키에게까지 전달이 되기 전에 엘체 수비진의 차단을 당하고, 그래서 후반에도 역시나 공격을 풀기 어려웠던 마요르카였는데, 그래서 이제 무리키가 볼을 좀 자유롭게 잡을 수 있었던 건 그 후반에 가서야였죠. 그때부터 이제 슈팅이 나오니까 이제 유효 슈팅 2번이 나왔고, 근데 그 유효 슈팅 2번마저도 아까 말했던 골키퍼 바디아가 막았고, 그래서 이제 무득점으로 경기가 끝난 거고, 마요르카 입장에서 또 이 경기에서는 이제 양팀 통틀어서 거친 수비 플레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옐로우 카드도 많이 받았고, 또 그 과정에서는 부상자도 많이 발생을 했고, 자멜 코스타랑 호산이죠. 모르겠어요. 둘 다 어쨌든 이제 자기의 수비 플레이에 의해서 이제 부상을 당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거친 수비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 그 경기 양상 속에서 이제 그 두 선수도 수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거니까 마요르카의 자오멜 코스타랑 엘체의 호산이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엘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3연패를 2경기로 끊었고 또 강등권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됐어요. 하지만 마요르카 17입니다. 카디스가 이기면 강등권으로 추락을 해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오늘 경기에서도 드러났지만 마요르카는 무리키가 아니면 득점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키를 도와줄 파트너도 부재예요. 파트너가 거의 없다시피 봐도 되지 않나. 근데 저번 바로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그나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선발이 무리키와 이강인 투톱이었는데, 그때 이강인은 프리롤로 뛰었죠. 그러니까 지금 마요르카의 스쿼드 내에서 이강인과 쿠보는 마요르카의 공격진에서는 거의 유의한 팀의 테크니션 넘버 10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를 잘 활용을 해야 마요르카의 향후 리그 일정에서도 좀 그나마 좀 어려운 와중에도 좀 순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강인, 쿠보 외에는 무리키의 파트너로 세울 만한 사람이 딱히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은디아예가 나왔는데 은디아예도 별로 그렇게 인상적인 활약을 못 보여줬고, 전반에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 이상입니다.